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늘이 내려준 복을 받은 고아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예전에 김시성을 가진 조실부모한 소년이 있었다. 소년의 소원은 단 며칠만이라도 부모님을 한번 모시고 살아봤으면 하는 것이었다. 나이가 들어 장가를 갔는데 희한하게도 아내 역시 어렸을 때 부모를 잃은 고아였다. 동병상련이라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서로 통해서 부부가 됐는지도 몰랐다. 부부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부모 있는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제일 그리운 단어가 어머니 아버지였다. 한 번은 김서방이 장에 나갔는데 참 점잖게 생긴 노인 한 사람이 추레한 모습으로 장터를 배회하고 있었다. 그래서 밥집으로 그 노인을 모셔다가는 막걸리를 곁들여서 같이 장터국밥을 먹었다. 노인은 막걸리 두어 사발 드시더니 즐기시는 것 같기는 한데 권해도 손을 내저었다. 늙은 사람이 술 취해서 해롱거리고 다니면 남들이 비웃는다는 것이었다. 어디서 먹고 자느냐고 하니까 조금 머뭇거리더니만 딸네 집에 있다고 했다. 다른 가족은 없냐고 물으니까 아들은 없고 딸만 하나 있다고 하면서 재작년에 부인이 죽었다고 하였다. 내색은 안 하지만 딸네 집에 얹혀 사는 것이 몹시 곤혹스러운 듯하였다. 그날은 그렇게 해서 헤어졌다. 다음 장날 장에 나가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웃으며 부탁했다. 오후에 목욕물 좀 데워놓고 노인이 입을 만한 것으로 옷 한 벌 잘 챙겨 놓으시오. 여보, 왜요? 우리 집에 노인이 어디 있다고? 잘 될지 모르겠지만 잘 된다면 오늘 아버지 한 분을 모셔오려 하오. 정말로?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게나 말이오. 장터에 나가보니까 역시 생각한 대로 지난 장날 그대로의 모습으로 노인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다. 가서 아는 체 한 다음 지난 장날처럼 밥집에 들러 막걸리를 곁들여 국밥을 대접해드렸다. 밥과 술을 다 먹자 지나가는 말처럼 무심한 어조로 노인에게 말했다. 노인어른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안 사시렵니까? 내가? 왜? 어른 모시고 사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거 참 희한한 소원일세. 사시다가 싫으시면 싫다고 하시고 그냥 따님네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 따님이 노인어른을 잘 모시는지는 알지만 쌀밥 먹다가 질리면 가끔은 별미로 보리밥도 먹을 만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별미라. 별미라. 우리 집 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지. 계속은 아니고 잠깐만이네. 노인은 순순히 따라 나섰다. 집에 가니 아내가 좋아 죽었다. 내외가 건넌방으로 노인을 모셔다 놓고는 넙죽 절을 하였다. 아이고, 아버님.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양아버지를 모셔다 놓고 재미나게 사는데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원래 연이어서 생기는 법이 아니던가. 마누라가 아이를 뱄다. 10달이 차서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으니 핏줄이라고는 천지사방에 눈 씻고 봐도 하나 없는데 이 얼마나 귀한 자식인가. 은자동아, 금자동아, 은을 준들 너를 살까? 금을 준들 너를 살까?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가운데 두고 집안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아이가 슬슬 기어다닐 때가 되니 어느새 아이는 올고지 할아버지 차지가 되었다. 한 번은 부부가 고개 넘어 묵정밭에 김 매러 가는데 며느리가 노인에게 청했다. 아버님, 아기 잘 부탁해요. 그리여 걱정 붙들어 매고 어서 다녀와. 노인이 한참 아기를 보고 있는데
아이가 자꾸 칭얼거렸다. 왜 그런가 하고 보니 배가 고픈 듯하였다. 그래서 노인이 아기를 둘러엎고 어미를 찾아 묵정밭으로 길을 나섰다. 고개를 넘어가다가 무언가에 발이 툭 채여서 노인이 넘어졌다. 노인이 넘어지는 바람에 저만치 뚝 떨어진 아이가 쏘스라치게 울었다. 머리를 깼는지 노인의 이마에서는 피가 철철 나는데 자기 아픈 것은 둘째치고 아이가 걱정돼서 절뚝거리며 가보니 아이의 이마박이 벌겠다. 놀라서 아이를 껴안고는 입었던 옷을 벗어서는 이마에 밴 피를 닦았다. 닦고 보니 이마를 조금 깬 듯하였다. 세상에 이게 어떤 아인가. 놀란 데다 어쩔 줄 몰라서 노인네가 울음을 터뜨리는데 그 울음소리에 놀라 아이도 따라 울고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다. 며느리가 밭을 매다가 생각하니까 아이 배고플 때가 된 것 같았다. 그래서 허겁지겁 집으로 발길을 재촉하는데 언덕을 넘다 보니까 시아버지가 아이를 끌어안고는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눈에 확 들어왔다. 아이고, 아버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돌덩이에 채여서 아이 이마도 깨지고 이렇게 됐다. 며느리가 가까이 다가와서는 돌아가는 상황을 보더니 머리에 두르고 있던 흰 수건을 벗어서는 두 손으로 확 찢었다. 그러더니 한 조각으로는 시아버지 이마에 피를 닦고 다른 조각으로는 노인의 이마를 잘 끈동여맸다. 그런 다음 벌떡 일어서더니 두 손을 모아 남편을 불렀다. 여보, 곡괭이 좀 가져오세요. 왜 갑자기 웬 곡괭이는? 아버님이 돌멩이에 채여가지고 이마를 깼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럴 것 같아요. 판해야겠어요. 그래, 알았어요. 며느리가 노인으로부터 우는 아이를 받아서는 돌아서서 아이 입에 젖을 물렸다. 그러자 아이가 울음을 뚝 그쳤다. 신랑이 와서 곡괭이로 그놈을 파는데 쇳소리가 났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돌덩이가 아니고 녹슨 소뚜껑 꼭지였다. 주변을 좀 넓게 파서 소뚜껑을 드러내니까 어렵쇼. 솥단지 안에 금은 보화가 가득하였다. 누군가가 옛날에 파묻었다가 죽었는지 잊어버렸는지 어땠는지 하여간 어떻게 돼서 파묻혀 있다가 세월이 가면서 겉으로 드러난 것 같았다. 관아에다가 신고할 만한 성질도 아닌 것 같아서 금은 보화를 파다가는 논도 사고 밭도 샀다. 논밭을 노인 명의로 하려니 노인이 펄쩍 뛰었다. 천벌받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기 딸과 사위가 이 사실을 눈치채기라도 하면 여러 사람 다친다는 것이었다. 제발 평지풍파 일으키지 말자고 이 재물은 하늘이 착한 부부에게 상으로 준 것이라고 간절한 어조로 일렀다. 고아 부부는 평생 양 시아버지를 극진히 모셨는데 남의 부모라도 지성으로 이하니 하늘이 복을 준 것 같기도 하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서방은 첫째, 남편을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둘째, 성에 붙여 사위나 매제, 아래동서 등을 이르는 말입니다. 셋째, 벼슬이 없는 사람의 성 뒤에 붙여 이르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세 번째입니다. 금자동, 은자동은 어린아이를 금이나 은과 같이 귀하고 보배롭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묵정밭은 오래 내버려 두어 거칠어진 밭입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몽득 옹이 구현하고 황인득 교수가 편저한 책, 이야기꾼 구현설화가 모본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한국민속 대백과사전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중근, 김홍도 그리고 신윤복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김경희의 풍속화도 한 점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 핀터레스트, 픽스타, 픽사베이, 1238F, 그리고 게티 이미지 코리아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 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